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이 종목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의 대기업 멘토 김하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 우리 여러분과 같이 펜 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이 헤드라인 이렇게 해품달, 제2의 해품달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라고 적어놨는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해품달이 맞죠? 해를 품은 달. 자, 드라마를 안 보는 사람들도 알 수밖에 없는 정말 희대의 명작 중에 명작이었던 드라마. 이 드라마를 펜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을 했던 거죠. 자, 근데 이 제2의 해품달이 다시 나올 수가 과연 있을까? 이러한 명작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 이 명작인 이유도 있죠. 희소성이 그만큼 뛰어나니까 명작이 될 수 있는 건데,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이 드라마 제작 산업 이 자체가 좀 전반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선 과연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펜 엔터테인먼트의 향후 주가의 향방은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러프하게 이 간단히 기업 개요 한번 좀 살펴보시면요. 펜 엔터테인먼트는 당연히 방송 영상물 제작 사업을 하고 있고 음반 사업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주요한 매출은 드라마, 건물 임대, 음반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드라마 제작 부분만, 사실 이 부분만 알고 계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매출액과 비중을 한번 좀 보시면요. 20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약 이 4개년도 매출표입니다. 자, 19년도 매출이 400억 원인데 20년도 들어서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을 해요. 마이너스 38%. 자, 근데 다시 21년도에 300억 원으로 300억 원을 넘어주고, 근데 또 22년도에 253억. 그러니까 등락폭이 이렇게 계속 너무나 좀 좋지 못한 흐름이죠. 사실 이게 우리가 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매출액이었다 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자, 이 매출액이 이루고 있는 이 비중을 한번 좀 보시면요. 당연히 이 드라마 제작 부분에서 과반수가 훨씬 넘어가는 82.99%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 기업 개요에서 임대나 음반 이런 것들은 그냥 제외하고 이 드라마 이것만 우리 여러분께서 체크를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으로 매출액을 한번 실적을 한번 좀 보시면요. 방금 저희 매출액 보고 왔기 때문에 매출액은 패스하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부분 보시면은 영업이익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합니다. 적자로 전환이 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점차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어요. 그리고 이 당기순이익은 심지어 21년도에서 22년도 넘어오면서 적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23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까지 4분기 실적, 즉 이거 다 더해서 이제 23년도 연간 실적, 이게 지금 우리는 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죠. 자, 우선 이 매출액 부분 다 보시면요. 이미 지난 연도, 직전 연도 매출액 합산을 이 분기, 이 한 분기에서 이미 다 넘어버렸습니다. 정말 큰 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이 직전 연도에 비해선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요. 이제 23년도 연간 실적에선 다시 한번 흑자로 전환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너무나 다행히도 이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왔다는 것 사실 자체가 우리한테는 고무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겠죠. 다음으로 보실 건 이 펜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적인 작품들입니다. 자, 킬미 힐미 우리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주원 배우가 거의 이제 이 국내에서 얼굴을 정말 알리게 됐던 그 작품 각시탈, 그리고 여러분 이 해품달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이 해품달이 이때 당시 MBC에서 방영을 했었는데 최고 시청률 40%가 넘었었어요. 이때 당시 42.2%를 기록을 할 만큼 정말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그런 작품이죠. 자, 여진구, 그리고 김유정, 김소연, 김수현 배우, 이 4명의 배우가 이 작품을 통해서 한류 스타로 이렇게 좀 등극을 하게 되기도 했고, 이때 MBC 연기대상에서 김유정 배우와 김소연 배우는 여자 아역상을 수상했고요. 여진구 배우는 남자 아역상을 수상했는데, 자, 김수현 배우는요, 남자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모두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품달에 이 작가님 진수완 작가님께서는 올해의 작가상도 수상을 하셨고, 심지어 이 김수현 씨는 백제 예술대상에서도 TV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도 수상을 했던 그러한 작품이죠. 근데 이러한 과거의 영광은 잠시 제쳐두고 지금 현 시점에서만 놓고 보면 너무나 뭐랄까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다 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이 제2의 해품달이 과연 또 한 번 나올 수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우리가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 제작 산업 자체가 좀 성장을 하기 위해선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당연히 이 고품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타깃 시장과 시청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도 물론 필요할 것입니다. 자, 시청자의 취향과 선호도를 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능력이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이 기술 혁신과 적응. 요즘은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 앞에만 앉아서 가족들끼리 도란도란 보는 시대는 이미 지났죠. 자, 스트리밍 서비스, 그리고 소셜미디어, 모바일 플랫폼 등등등 이렇게 새로운 기술과 이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 제작 산업 또한 그러한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이 플랫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중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보다 이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국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소비자들을 우리나라 국민 5천만 국민만 대상으로 하기보단 글로벌적으로 이제 진출을 해서 몇억, 5억, 10억 이런 스케일로 사업을 넓혀간다면 당연히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속 가능한 제작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자, 재정적인 안정성, 그리고 합리적인 제작할 때 예산 관리, 그리고 이 창작자와 또 일하는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이런 등등등이 좀 받쳐줘야 아무래도 건강한 제작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거고, 그것이 되어야만 제2의 해품달이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우선 여기까지 이렇게 같이 좀 살펴봤고요. 이제는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에 관련된 내용 마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좀 보시면요. 굉장히 이때까지는 흐름이 좋았지만 지금은 조정이 많이 나왔죠. 자, 지금 현재 주가는 3,310원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지금 현재 0.15% 빠지면서 지금 3,310원 이렇게 지금 한참 장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 펜 엔터테인먼트의 주주님이시라면 물론 아시겠지만 아마 좀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이때는 흐름이 좋았는데 이때는 뭐가 있었길래 이렇게 흐름이 좋았을까라고 궁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간단히만 제가 히스토리를 한번 읊어봐 드릴게요. 자, 2022년도 11월 말 정도쯤, 자, 이때입니다. 이때부터 주가가 이렇게 굉장히 상승폭을 크게 가져갔었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의 OTT 시장에서 한국 영화 서비스를 재개한다는 소식 때문에 수급이 이렇게 확 들어와 주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었죠. 자, 그리고 이 12월 달까지도 국내 드라마가 중국 OTT에서 방영이 된다는 소식에 계속해서 시장에 큰 관심을 받게 됐고, 심지어 이 한한령도 해제를 하겠다,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그때 당시 이렇게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도 이때 당시 굉장히 중요했지만, 우선 이 글로벌적인 OTT, 예를 들어 넷플릭스나 왓챠 이런 것들이 있죠. 거기서 한국 드라마의 투자를 확대한다, 이런 좀 기조가 있었어서 그러한 기대감도 플러스가 되면서 이러한 주가 흐름을 견인을 했었죠. 자,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 어디까지나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면, 만약에 이게 팩트가 되지 않는 이상 기대감이 꺼지는 순간 주가도 이렇게 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 만큼 바로 반납하면서 조정이 나온 거고, 지금 현재는 3,305원이 되었네요. 차트를 좀 미시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현재 이 차트의 배열 자체도 너무나 좋지 못한 배열, 완전한 역배열입니다. 지금 이게 241선, 121선, 61선, 21선, 11선인데 지금 현재 주가는 다행히 어제 좀 상승이 나와주면서 11선, 딱 11선에서 지금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양새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거래량 자체가 7,797밖에 안 됩니다. 즉 거래량이 굉장히 말라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뭐 기술적으로만 뭐 분석을 하면서 접근은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뭐 호재나 악재 조차에 없는 완전한 이슈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좀 러프하게 그냥 100% 기술적 분석으로만 우리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가장 최근에 이때와 이때 어디서 지지를 받았는지 좀 보니까 약 3,100원 근처에서 지지를 받았더라고요. 이틀 연속 동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단편적인 관점에서 약 3,100원 라인이 지금 현재는 지지 라인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만약에 주가 상승이 좀 올라와 준다면 이 이탈했던 이평선들을 회복해 주는 게 우리한테 중요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현재는 11선이 회복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21선 노란색 선 이 근처가 약 3,440원 이 근처입니다. 근데 이 가장 최근의 과거를 한번 좀 보시면요. 이 11선에서도 굉장히 저항대로 작용을 했었고, 21선에서도 굉장히 많이 저항대로 작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조금 뭐 소폭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21선 근처인 약 3,440원 근처에선 저항에 맞아서 밀릴 가능성이 지금 현재에선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펜 엔터테인먼트의 뭐 신규로 투자를 좀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이런 기술적 분석은요, 저의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니까 우리 여러분께서는 이런 견해도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서 투자 판단의 근거 마련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우리 같이 펜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혹시나 추가적인 이슈나 이 종목에 대한 정보들이 나온다면 저희 데이업에서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저희 채널을 구독하셔서 다양한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시면서 투자하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